자, 이번엔 성일광 서강대학교 유로매학 연구소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전화가 불이 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들 문의하시죠? 뭐 네. 요즘 어떤지.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중동 상황 어떤 정도인지 좀 냉철한 분석을 부탁드릴 텐데요. 사실 그 처음에 하메네이가 순식간에 이제 사살 당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이 사태가 좀 빨리 일단락이 되겠구나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네, 네. 이란의 저항이 생각보다 그 재빠르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강도도 강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걸프 국가들에도 막 쏘던데 네. 지금 보시기에 이 상황 조금 더 갈 것 같습니까? 조금이 아니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기는 한 달 계획을 했다고 네. 그랬잖아요. 한 달 뭐 6주 플러스 알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돌파구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 더 이상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핵협상 때문에 지금 중단되고 전쟁이 났으니까 핵협상에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엎드리고 나오거나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날 수 있겠죠. 아, 그러나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중재하는 국가가 지금 계속 나올 텐데 네. 사이가 전쟁이 나니까 뭐 아랍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유럽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중재를 했을 때 과연 미국과 이란이 면을 세우면서 이 전쟁을 중단할 좋은 해법안이 있을까? 자 그래서 지금은 중재가 통하지 못한다면 중재를 통해서 휴전을 만약 만들어내지 못하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그 기간을 다 채울 것 같아요. 6주 정도는 네. 네. 뭐 4주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됐다. 음, 그게 언제쯤인 걸 모르죠. 근데 지금 얘기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했던 게 이제 4주에서 뭐 6주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4주라는 게 이제 뭐 장기전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하루에 양쪽에서 쏘고 있는 이런 포탄이나 이런 뉴스를 봐서는 사상자도 지금 양쪽 다 상당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4주면 이미 출혈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하겠죠. 그 정도까지는 각오하고 미국이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과 미국은 4주를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4주만 할게 이게 아니고요. 전쟁을 시작했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어떤 목표물을 타격할지를 다 명목 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한 번 공격했을 때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을까?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러면 2번, 3번씩 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천 개가 넘어요. 그 타겟이. 그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공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해놓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타임라인이 한 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한 채워야 본인들이 이번 전쟁에서 목표했던 거를 최소한 그거라도 달성할 거니까 네. 그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요, 지금 이제 유가가 많이 움직였으니 유가 관련돼서 먼저 여쭤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현재 사실상 봉쇄라고도 사실상 하는데 봉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주간 봉쇄가 되면 영향이 상당할 텐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어마어마하겠죠. 한 번도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거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중동에 전쟁이 나면 항상 우리가 걱정해 왔던 건데 네. 사실은 이번에가 처음으로 현실화된 거거든요. 이란이 협박만 했었지 으름장만 났었지 한 네. 번도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은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 지나는 선박에 불태우겠다. 못 지나간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거기 누가 지나갈 수 있겠어요. 이미 선박 4대를 또 공격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겁이 나서 갈 수가 없죠. 네. 4주를 못 다닐 거라고 생각한다면 유가가 이미 뭐 100불 갈 거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원유 가격은 그 정도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아직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4주씩 반응이 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설마 4주까지 갈까? 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심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유를 다른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대체 뭐 수단이나 대체 항로를 아니면 대체 육로를 만들든지 어떤 대체 방안을 좀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의 원유가 중국으로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전쟁 전에
사실 이란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원유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비공식적으로 수출하는데 이란이 거의 80%를 가져갔었어요. 중국이 80%를 가져갔었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좀 제재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는 많이 못 가져갔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손해를 많이 보죠. 그럼 중국 다른 데서 사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다른 데서 사면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가격이 좀 높아지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시장에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좀 사태가 진정되겠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정표 같은 게 뭐가 나올까 이게 좀 궁금한데 이제 쉽게 말하면 트럼프와 그 네타냐후의 입장에서 단기 목표라고 할까요? 네, 그게 뭐가 될까요? 단기 목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다시 한번 반정부 시위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 상태, 네. 조건. 아, 그러니까 그만큼 혁명 수비대와 이란 군과 이란 집권 세력을 약화시키겠다. 이 전쟁을 통해서 최대한 약화시켜서 이란 국민들이 스스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수준. 근데 그 조건을 언제 만들 수 있을지. 정확하게 어떤 조건인지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혁명 수비대를 다 죽이는 그 순간이야.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아니죠. 어느 아주 추상적인 단어로 그 조건을 만들면 우리가 이제 전쟁을 그만둘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는 이번 연휴 동안에 계속 트위터 X 있잖아요. 네. 그걸로 현지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지금 계속 봤는데 이란 내 여론이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제 죽으니까 뭔가 그쪽으로 단결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네. 또 혹은 이제 여성들을 중심으로는 정말 파티가 막 벌어지더라고요. 하메네이 사진에 불을 붙여서 거기에 담배불을 피운다든지. 이거 지금 이란 국민들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그들도 그런 네, 거예요. 그대로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정부 시위가 1월달에 심하게 아주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위는 결국 이 현 정권은 더 이상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럼 그 정권의 최정점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바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뻐하겠죠. 그럼 반면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란이라는 국가, 이 국가,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만들어진 이 국가를 나는 사랑한다 끝까지. 그리고 집권 세력과 동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슬퍼하고 추모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양가적인 두 개의 감정이 지금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예측하기가 힘든.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거의 하지 않기 네. 때문에. 그러네요. 네, 9천만의 인구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을 네. 봤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보도한 데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헷갈리는 보도들이 혼란스럽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통계를 말씀드리면 집권 세력을 이란 인구 9천만의 집권 세력이 한 몇 퍼센트 될까? 네. 30, 40 정도는 집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군의 숫자가 많고 혁명 수비대 숫자가 많고 혁명 수비대 가족들 네. 이렇게 한다면 그 정도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혁명 수비대가 집권을 일단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반정부 시위대하고는 어떻게 반정부 흘러갈까요? 시위대를 더 진압하겠죠. 네. 그래요? 예, 혁명 수비대는 제일 강경한 사람들이에요. 네. 사실은 혁명 수비대 말고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 예컨대 알리 하미네이 같은 사람도 강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혁명 수비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온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핵 협상을 했잖아요. 네네. 어쨌든 핵 협상을 하고 말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미국을 미국은 큰 사탄, 미국은 다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협상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혁명 수비대에 있는 이 아주 구구적인 사람들은 좀 우파 사람들은 협상을 반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강경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지금 이란의 실세는 라리자니라고 하던데 네. 이쪽은 어느 정도로 가야 될까요? 라리자니 같은 경우도 협상파예요. 네. 그래요? 실용파예요.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보다는 낫다고 봐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력 구도가 네. 라리자니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나요? 혁명 수비대 눈치 봐야겠죠. 혁명
혁명 수비대 인구가 상당하네요. 네, 혁명 수비대의 눈치를 봐야 돼요. 혁명 수비대는 이란 내에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정치 세력이란 말이에요. 네. 이란의 국가 산업의 한 70에서 80%를 혁명 수비대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수입을 다 가져가는 조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알리 라리자니가 실권자라고 해도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나 혁명 수비대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지금 운영해서 가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네. 이 라리자니가 지금 실권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 사람이 공식적인 직함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 최고 지도자가 있는 게 그게 이제 정당성이 있는 정말 리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선출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라리자니가 이란의 입장을 정말로 대변하는 그럼 이제 뭐랄까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애매한 상황이죠. 애매한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최고 지도자를 빨리 뽑으면 되는데 아직 뽑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의회가 있어요. 전문가 의회. 예. Assembly of Experts라는 전문가 의회가 있는데 이 조직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고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88명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전쟁 중이고 네. 이 사람들은 또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테헤란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전시 상황에서 지금 88명을 모아서 그리고 급하게 그럼 누가 그럼 후보가 될 것인가? 이 그러네요. 문제도 중요하죠. 인터넷도 안 되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것도 겁나겠어요. 모이는 것도 겁나죠. 모이면 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모든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급조되어 갑자기 제일 중요한 직함 이 최고 지도자를 뽑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방향이 되려면 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4주 안에 협상이 되면서 네. 이란은 핵무기를 다 없애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친미적인 사람이 이제 이란을 다시 집권하는 거일 텐데 그렇죠. 정권 교체가 되면서요. 베네수엘라처럼.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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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어렵게 들려요. 그러니까 라리자니 같은 사람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최고 지도자라면 할 수 있죠. 아니잖아요. 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이라는 직인데 높은 직이긴 해요. 높은 직이긴 한데 이 사람이 혼자서 아니면 본인 따르는 또 세력이 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미국과 협상을 해서 그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한다. 더군다나 강경파들이 그렇게 득실득실 되는 데서 잘못하면 자기도 축출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그런 수가 공격당할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예. 이 사람이 실권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이란 내부에서 지금 어떻게 권력 구도가 움직이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 솔직히 아. 네. 제가 전문가라고 나왔지만 누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권력 암투가 지금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최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네. 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이란 시위 때 보면 시민들이 팔레비를 그렇게 많이 연호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팔레비 왕조의 후손들이 지금 서방 국가에 상당히 망명을 많이 해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람을 어떤 그 후손을 앞세워서 정당성을 좀 부여하면서 네. 예, 다시 한번 세울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있죠. 근데 일단 정권부터 붕괴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조건이 충족되지가 않아요. 그건 정권 붕괴시키고 나중에 걱정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지금 레자 팔레비가 이제 손자죠. 원래 아버지가 또 왕이었고 할아버지도 왕이었고 지금 미국에 망명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들이 이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구호도 외쳤는데 이 사람은 임시로 자기가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기 전에 내가 통치할 수는 있다. 그럼 내가 이란에 들어가서 뭐 아버지처럼 뭐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란 국민들의 어떤 어마어마한 지지를 얻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반정부 시위대가 지금 정권 교체에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방향일 텐데 반정부 시위대는 그렇다면 친미 성향이 그만큼 강합니까? 전 아니죠. 이것도 상당히 그것도 의문이죠. 왜? 근데 반정부 시위는 어쨌든 일부 많은 반정부 시위대가 이번 시위 중에 미국에게 특히 트럼프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보냈어요. 네. 우리 힘으로 이 강경 정권을 무너뜨리기 힘드니 좀 외부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네.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란 국민들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새로운 정권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국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해라고 하는데 혁명 수비대도 살아 있어. 그다음에 진압을 했던 민병대 혁명 수비대 산하에 했던 민병대 조직도 살아 있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면 또 진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해결돼야 할 선결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네. 아니 그렇다면요. 이 4주 안에 끝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주변국들 걸프만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어떻게 보면 무고한 시민들까지 다치는 이제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걸프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 걸프 같습니까? 국가들은 지금 이란에 대해서 최악이에요. 어. 왜냐하면 한 번도 걸프 국가가 이렇게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네. 네. 예, 이스라엘은 맨날 전쟁을 하니까 그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죽어도 뭐 몇 사람 죽어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근데 이 사람들 한 번도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란은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 그랬지 왜 민간 시설을 공격하냐? 네. 그럼 이란 또 뭐 그게 뭐 CIA 시설이다 뭐 이상한 또 뭐 해명과 변명을 합니다. 거기에 뭐 안가가 있다라든지. 근데 너무 많은 시설을 지금 공격했고 지금 사우디의 아람코도 때렸죠. 석유 회사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까타르의 LNG 시설, 그다음에 UAE의 뭐 정유 호텔도 공격하고 그러더라고요. 호텔도 공격. 예.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뭐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으나 걸프 국가는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고요. 전부 다 모여서 어떤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럼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날 그걸 또 엄청난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이란이 또 더 세게 이 걸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유 시설이나 아람코 같은 걸 공격해버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은 깊어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아,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마구잡이식 이렇게 탄도미사일 난사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걸프만의 국가들까지도 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걸로 미루어 보면 그 이란의 군 조직이 지금 구심점이 없는 게 아닌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주는 아니지만 선방하고 잘하고 있다. 이란 입장에서 예.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전략이거든. 왜 걸프 국가를 때리는 이유는 걸프 국가의 정상들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가서 전화해라. 아, 우리 다 죽겠으니 네. 빨리 전쟁을 중단하십시오. 이게 외교적 압박이거든요. 네. 군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전쟁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어요. 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란도 장기전을 준비한다면 가지고 있는 실탄을 아껴서 써야 됩니다. 예. 탄도미사일을 뭐 2,000발인지 3,000발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장기화되면 실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진 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하는 거를 보면 상당히 교묘하고 그리고 실탄을 아껴가면서 효과적으로 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트럼프도 미국인들이 사망하면 지금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미국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더 이상 이걸 확전하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미 트럼프 특성이 이제 세게 말하잖아요. 절대 타협은 없다. 뭐 핵 다 포기해라 그러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뭐 구심점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점에서 대략 접점을 찾아서 해결할 만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묘안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새로운 지도부가 네. 기존의 알리 하미네이가 지금 최근 협상에서 좀 강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사실 강경하게 나오는 건데 핵 협상 부분에서 좀 양보를 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좀 더 계속 이어가는 방식. 그런 어떤 미국이 협상을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으로서도 이 전쟁을 중단할 명분이 별로 없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국내 여론 그렇게 거의 8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 전쟁을 했잖아요. 그럼 이 전쟁을 중단하려면 그만큼의 성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반대를 했지만 네. 내가 이 정도 이란을 굴복시켰다. 아니면 어마어마한 핵협상을 만들었다. 아니면 정권 교체를 했다. 뭐를 가지고 있어야 전쟁을 중단하기가 편할 텐데 자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그러면 자, 이 정도 됐으니까 전쟁 중단합시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거 정말 궁금한데 출구 전략이 있을까요, 미국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요? 지금 사실 이 전쟁으로 네.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이스라엘. 네타냐후다. 네, 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이스라엘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오히려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 동안 미국이 전쟁을 중단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입장이에요. 그래요. 네. 자, 그러나 출구 전략 저는 유일한 거는 만약에 중재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가 말씀드린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때려야 할 목표물을 다 어느 정도 제거했다. 80% 정도를 제거했다. 이렇게 하고 이란에게 석 던지는 거죠. 자,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 어떻게 좀 협상에서 좀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니? 요 타이밍이 저는 한 달에서 뭐 6주 이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시점에 한 번은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네. 예, 거기에 이제 이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사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란을 쳤고 네. 결국에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공격까지 점점 강화되는 거 아니냐, 신냉전 아니냐. 그러면 또 한국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중국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큰 사람한테는 또 약해요. 강한 4월에 사람한테는 갈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가도 중국하고는 이란하고 그렇게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중국하고는 최소한 지금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네. 네, 오히려 중국하고는 여러 가지 대타협을 통해서 강대국 둘이서 이렇게 싸워봐야 무슨 이득이 있겠냐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협상을 할 것 같고요. 자, 북한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 대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자기가 또 자신감이 있고 또 아마 물밑에서 북한에다가 여러 가지 연락을 했을 텐데 컨택을 했을 텐데 결국 북한이 어떻게 김정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네. 한번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또 속아서 한번 더 나올지 아니면 뭐 이제 더 이상은 트럼프랑은 얘기하지 않겠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뭐 북한에 막 뭐 또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나는 북한을 막 변화시켜야 된다. 나는 반드시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 얘기는 이제 버리고 다른 거에 집중하자. 다른 주제로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 김정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김정은이 지금 이걸 보고 정말 달달 떨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김정은은 지금 이번에 이란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등골이 오싹할 수도 있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란이란 그 큰 국가, 어마어마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아침에 그냥 회의 중에 천국으로 가시게 되는 네.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나한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란과 북한이 다른 것은 이란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이란처럼 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거에 하나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이제 은신처에 숨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은둔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 어떤 뭐 북미 대화의 계기라도 된다든지 그렇게는 트럼프와 김정은요. 네네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트럼프는 그걸 원해요. 계속 원한다는 얘기를 뭐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제 김정은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예. 이게 만약에요 장기화되면 제2의 이제 아프간이 되느냐. 그렇죠. 네. 이라크전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게 이라크전이 언제였죠? 2003년이었나요? 2003년이죠. 네. 네. 그 이후에 상당 기간 이 전쟁이 지속됐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고 있고 유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장기전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6주잖아요. 네. 짧으면 더 좋고 근데 거기서 더 이어서 전쟁을 한다. 더 나쁘게 지상군까지 들어간다. 그건 최악이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오늘 뭐 여지를 남겨놓긴 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는데 나는 뭐 울렁증이 없다. 올 수도 있다는 슬그머니 그런 여지를 남겼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부담이 크죠. 부담이 엄청 커요. 그다음에 중간 선거 앞두고 있죠. 네.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신경 쓸 것 같으면 전쟁을 왜 했겠습니까? 어. 전쟁을 이건 누가 봐도 전쟁을 안 하는 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네. 그래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트럼프의 움직임을 논리와 이성으로 보시면 안 되고 반대로 보시는 게 오히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갈지를 조금 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나는 전쟁을 싫어하고 돈 쓰는 거 싫어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4주나 5주쯤 됐을 때 한 번은 이란과의 대화에 어떤 물꼬를 트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과연 이란이 그걸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끝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쩌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그렇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돌변해서 이제 웬만큼 했다. 네. 요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 이스라엘 원하는 건 뭔가요? 이스라엘도 지금 원하는 거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자고 했던 이유는 탄도미사일 제거예요. 왜 이스라엘도 너무나 위협적이에요. 네. 그래서 핵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한테는 탄도미사일,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4,000발, 5,000발 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없애버리거나 탄도미사일 제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파괴를 해야 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임라인도 지금 2주와 3주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물이 그 정도 되면 다 한 번씩은 공격을 할 겁니다. 그쯤 되면 이스라엘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지금 9명이 죽었어요.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상당히 부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말을 맞춰서 이쯤에서 한번 출구 전략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애초에 그 사실 뭐 이것은 이제 정치적 그런 고려가 아니라 이제 명분 자체가 그 떨어진다라는 지적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의 이란이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갑자기 협상은 필요 없고 그냥 이제 미사일을 날려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출구 전략도 그만큼 어려워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의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표면상이라도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뭐가 될까요? 어떤 뭐 휴전 명분요 아니면 휴전 명분이라든지 네. 뭐 그 정도요. 네. 그렇죠. 휴전을 하려면 일단 이란이 협상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서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이란이 이번 협상에서 상당히 진지하지 못했다. 그게 지금 미국이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물론 협상이 실패하면 쟤 때문이야. 네. 서로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란이 너무 진지하지 못했다라는 미국 측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제외하고 이란이 좀 이번에는 진짜 진지하게 미국이 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리 하메네이가 아니고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더 신뢰가 가겠죠. 저 사람하고 협상을 해봤더니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 누가 나와서 그렇게 해준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도 명분이 될 수 있죠. 야, 이거 알리 하메네이 아니야. 새로운 지도자다. 그리고 지금 얘기해 보니까 아니 근데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네네. 새 지도부가 누군가 나한테 연락을 해왔다. 협상을 새로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요. 누가 지금 어느 새로운 이란의 지도부가 연락을 해왔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바로 알리 라니자니가 언론에다가 대고 이란은 협상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현재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느낌이요. 그냥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추론컨대 이스라엘과 미국이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면 네. 뭐 4주 후에 목표대로 네. 중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네. 이란이 과연 네. 원래도 다민족 국가였고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이 국가의 국민들이 네. 장기 집권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걸 과연 누가 어떻게 평정해서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주변국들을 다 너무 많이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변국과의 문제가 또 계속 생기지 않을까? 이런 중동의 소요 사태가 더 커지면 커졌지 잠잠해지기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고 외교적으로는 걸프 국가들과 상당히 이제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어려우실 수 있고 다만 정권을 바치고 있는 혁명수비대, 그 다음에 민병대, 바시지 이런 조직들이 와해되지 않는다면 저는 전쟁만 일단 휴전이 된다면 이란 내에서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통치하에 이란은 다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시 지금 전쟁이 끝났을 때 이란 상황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완전히 내전 정도가 날 정도로 난리가 났다. 그러면 알 수 없죠. 그러나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지만 다시 한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시스템만 남아 있는다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사태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보면 그 천궁이 있잖아요. 네. 천궁이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네.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90% 요격을 하더라 네. 하면서 이제 국내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혹시 그쪽에서는 뭔가 우리에게 좀 적대적인 세력이다라고 인지할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이란이요? 네. 그런 가능성은 그다지 없다고 봐요. 공격 무기가 아니잖아요. 방어형이라서. 방어용이다 괜찮다. 보니 저는 그렇게까지는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란도 그거를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거를 원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 어쨌든 우리는 미국을 빨리 누가 말려서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였기 때문에 천궁이 아주 사우디도 천궁이 있고 우리 UAE도 있죠. 네, 그래서 아주 큰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다. UAE 사람들 엄청 좋아하겠죠. 네. 자, 그렇다면 마무리로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떤 과제가 있는가? 우리 정부의 과제는 뻔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수급 어떻게 하느냐. 이거 말고는 사실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전쟁이 안 끝나면 사실 이거 이란이 봉쇄를 언제 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란이 풀지 않으면 누가 가서 풀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 수급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원유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다른 국가나 다른 방식으로. 물론 이 짧은 기간에 어디 가서 지금 다시 그 많은 원유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그래도 우리도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 네. 그 매뉴얼대로 차근차근 침착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됩니다. 길어질 상황에. 네네. 낙관하는 건 좀 금물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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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